방향이라는 것은 시작점과 종착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 출발점이고 나의 꿈이 그 종착점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꿈이 뭐예요 하면은 뭐 반기문 같은 유엔 총장이요,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꿈이 뭔지도 모른 채 저기 강 너머에 그런 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냥 허우적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과거에 삶의 방향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좀 한때 치열하게 놀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폭삭 망하고, 여러분 혹시 집에 화장실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있으세요? 주방 다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은 대한민국 99.99%인데 저는 0.001%였어요. 집에 화장실도 없고 주방도 없었어요. 마을회관 한켠에서 6가족이 함께 살았고, 시멘트로 대충 바른 주방과 나무로 대충 만든 재래식 화장실에서 살았고, 학교에 가서도 문제집을 살 돈도 없고 준비물을 살 돈도 없어서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바보 같은 아이였어요. 존재감이 없는 아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인생에 잃을 게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좀 존재감이 있는 아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학교에 가서도 문제집을 살 돈도 없고 준비물을 살 돈도 없어서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바보 같은 아이였어요. 존재감이 없는 아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인생에 잃을 게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좀 존재감이 있는 아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술, 담배는 기본이었고, 폭주, 오빠 달려 하고, 또 패싸움을 해서 제가 17대 1로 이제 싸우다가 맞아서 지금의 이 얼굴 형태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술, 담배를 많이 했더니 그 후로 키가 안 커서 이 모태 미모에 오등신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선생님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는 도대체 뭐가 될래? 너 같은 건 좀 제발 사라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말 가출을 3번 시도를 했는데 처음 2번은 실패했고요. 3번째는 제가 가출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아이돌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기사를 보고 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는 내가 전투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생사의 현장을 오가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럼 나는 이 넓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저는 당시 꿈이 이제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변화를 알려줘야겠다. 기자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된대요.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했습니다.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고, 정말 문제집 살 돈도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문제집 주워오고 위에서 축구공이 날아다니는 그런 환경에서도 한번 꿈이 생기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당시 400점 만점에 11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 대학도 갈 수가 없는 점수였는데 최종적으로 375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목표가 380점이었는데 110점에서 380점까지는 270점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주어진 시간이 20개월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쪼개면 사실 간단해요. 한 달에 13.5점만 올리면 돼요.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만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해서 수학 80점 만점에 20점 맞는데, 그럼 수학만 열심히 해서 80점 만들어도 벌써 60점이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수학만 막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3번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틀린 문제가 맞춰지고, 한 번 틀린 문제는 절대 다시는 안 틀리겠다라는 각오로 임하니까 점수가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붙었고 동아일보에서 인터넷 기자를 하면서 저의 꿈을 이뤘는데요. 그 후로는 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제가 꿈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은 삶이 확 달라졌어요. 왜냐?
꿈이 없었을 때는 방향이 없었어요. 치열하게 패싸움하고 치열하게 술 담배하고 치열하게 반항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치열하게 허우적 대봤자 저는 점점 바닥으로 빠졌어요. 하지만 삶의 방향이 생기고 나서 나의 꿈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는 삶이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삶이 진보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많이 꾸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거대한 꿈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막막해요. 하지만 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꿈들이 그 강의 징검다리가 돼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그 걸음이 나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나의 삶이 어떤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큰 꿈에 우리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꿈을 많이 꾸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